한글 자음과 모음의 이름, 언제 누가 정했을까? 기역, 디귿, 시옷이라고 부르게 된 사연은? 자랑스런 우리의 한글. 자음과 모음의 명칭을 언제, 누가, 어떻게 정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는 한글의 자음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자음 이름에서 첫 글자는 초성으로 쓰일 때의 음가를 나타내고 두 번째 글자는 종성으로 쓰일 때의 음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비읍에서 첫 비읍은 초성의 음가에, 마지막 비읍은 종성의 음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음을 모음 이와 합쳐 이름의 첫 글자로, 모음 의와 자음을 합쳐 이름의 두 번째 글자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자음의 명칭은 언제, 누가 정한 것일까요? 제일 먼저 1번 후보부터 살펴봅시다. 여러분들도 모두 잘 아시다시피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셨으며 1443년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반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자음과 모음의 명칭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훈민정음 언해본을 보면 발음되는 위치와 글자의 관계에 대한 설명과 기본자인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에서 획을 더해 다른 자음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모의 나열 순서가 현재와는 다르며 우리가 궁금해하는 명칭에 대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짐작과는 다른 내용이라 어리둥절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두 번째 후보도 살펴봅시다. 훈민정음이 반포되고 나서 74년이 지난 1527년에 최세진이라는 언어학자가 훈몽자회라는 어린이 한자 학습서를 발간하게 되는데 법례 부분을 보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음가를 한자를 사용하여 설명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음의 경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과 같이 발음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부분은 기역, 디귿, 시옷 이렇게 세 개는 좀 다른 유형의 한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읍이 아니라 기역이라 하였고 디귿이 아니라 디귿이라 했으며 시읒이 아닌 시옷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 궁금증부터 먼저 해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세진이 기역이라 적은 이유는 을에 해당하는 한자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음가의 역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귿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는 당시 발음으로는 디였다고 합니다. 역시 을에 해당하는 한자가 없었기 때문에 끝말 한자를 사용하였고 그 위에 원을 그려 넣었습니다. 원은 한자의 훈이 아닌 뜻에서 발음을 가져왔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시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을이란 한자가 없어 오드에서 뜻의 발음을 가져왔습니다. 이응 이후부터는 키기, 다스릴치, 가죽피, 갈지, 이치, 끙끙거릴 히라고만 적혀 있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당시 관습이었던 팔종성법에 의해 받침으로는 8개 자음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지읒 이후는 초성으로 사용될 경우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읒과 치읒의 순서가 피읍 다음인 것이 눈에 띕니다. 참고로 모음의 경우 차례대로 언더가 어조사야, 어조사어, 나물여, 나오, 허리요, 소우, 말미암을 유, 응할 응, 저희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최세진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발음하는 방법을 한자로 설명했을 뿐이지 명칭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 하나의 후보만 남았네요. 조선어학회는 1930년 12월부터 약 3년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1933년 10월 29일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공표하였습니다. 제1장 자모에서 자모의 순서와 명칭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세진이 사용하였던 한자음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였으며 지읒 이후의 명칭도 현재와 같이 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한글 자음과 모음의 명칭은 1933년에 확정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북한에서는 기읒, 디읒, 시읒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별도로 자음의 명칭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 느, 드, 르, 무, 프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글 자음과 모음의 명칭을 언제, 누가 정했는지 그리고 기역, 디귿, 시옷만 다르게 이름 짓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